여러분, 시리 기억하시죠? 한때는 정말 세상을 바꿀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오늘 바로 그 애플의 AI 위기, 그 중심에 서 있는 시리가 어쩌다 이렇게 추락했고 또 반격을 위해 어떤 거대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이 헤드라인이 뜨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이 한마디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죠. 이건 그냥 단순한 비판이 아니에요. 한때 혁신의 상징이었던 시리에 대한 어떤 깊은 실망감, 심지어는 배신감 같은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실망도 그만큼 더 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애플 내부에서 일어난 거대한 지각 변동, 말 그대로 정말 시리어스한, 즉 심각한 좌절에 대한 소식입니다. 네, 바로 이 소식이 모든 위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아니, 2018년에 구글에서 시리를 되살리려고 모셔온 AI 총괄 책임자 존 지안안드레아가 자리에서 물러난 겁니다. 한때 구원투수로 여겨졌던 그가 물러났다는 건 사실상 애플이 AI 전략의 실패를 인정한 셈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그 후임자를 데려오는 과정은요, 이건 뭐 거의 첩보 영화 수준이었어요.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마르 수브라마니아라는 인물을 영입했는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람이 MS가 구글에서 빼내온 지 불과 몇 달밖에 안 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구글의 핵심 AI, 제미나이의 개발 책임자였던 그를 두고 뺏고 뺏기는 쟁탈전이 벌어진 거죠. AI 인재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정말 혁명적이었는데 시리가 어쩌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건지 그 화려했던 약속과 초라한 현실의 격차를 보기 위해 그간의 여정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흐름이 딱 보입니다. 2011년에 세상을 놀라게 하면서 등장했지만 그 후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었죠. 특히 2024년에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이름으로 야심차게 시리 업그레이드를 발표했는데 이게 또 지연되면서 결국엔 리더십 교체라는 초강수까지 두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아이폰 쓰는 우리 모두가 매일 느끼는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미래의 AI 비서랑 실제로 우리가 쓰는 좀 답답한 시리 사이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죠. 이게 그냥 느낌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애플 내부에서 직접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이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시리가 경쟁자들에 비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요. 자, 이 숫자 보세요. 20%.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애플 내부 테스트 결과 시리의 답변 정확도가 챗GPT 같은 경쟁 모델보다 무려 20%나 낮았다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근데 이게 정확도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능의 범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달랐습니다. 오픈 AI 챗봇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 중에 23%는 시리가 아예 대답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거의 4개 중 1개는 그냥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숫자가 말해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애플 내부 사람들조차 우리 생성형 AI 기술 경쟁사들보다 최소 2년은 뒤처졌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감이 있었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원인이 뭘까요? 이번에는 그 실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애플 내부의 문화, 조직, 그리고 갈등 문제까지요. 이런 문제를 분석할 때 보통 기업의 문화, 리더십, 전략 이 세 가지를 보거든요. 이 틀에 맞춰서 애플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죠. 첫 번째가 바로 이 문화적 충돌입니다. 이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애플은 아시다시피 완성되면 출시한다는 완벽주의 철학을 가지고 있잖아요. 반면에 AI 개발은 끊임없이 데이터를 먹고 배우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말 그대로 영원한 베타 모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애플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그 철학, 완벽주의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그 강점이 데이터를 마구먹어 치우면서 발전해야 하는 AI 시대에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린 셈이죠. 근데 단순히 문화 차이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조직 내부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략은 계속 바뀌고 CD 프로젝트는 이 팀, 저 팀 떠넘기는 뜨거운 감자 신세였다고 해요. 당연히 뛰어난 엔지니어들은 좌절해서 회사를 떠나버렸고요. 심지어는 보여주기식 데모를 위해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AI 및 머신러닝, AI, ML 부서가 야망이 없다는 뜻으로
aimless, 그러니까 AI ML팀을 비꼬는 거죠. 이런 뼈아픈 별명으로 불렸을까요? 리더십 문제도 계속해서 지적됐습니다. 한 직원의 말을 빌리자면 지안 안드레아는 뛰어난 기술자일지는 몰라도 애플 같은 거대 조직 안에서 자기 팀의 비전을 설득하고 예산을 따내는 그런 정치적인 세일즈 능력은 부족했다는 뼈아픈 지적인 거죠. 심지어 한 임원은 더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애플의 다른 팀들은 진짜 미친 듯이 일하는데 AI팀은 그런 절박함이나 실행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플의 DNA와는 완전히 다른 팀이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문제가 쌓이고 쌓이니까 애플도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과연 이 난장판을 어떻게 정리하려고 했을까요? 해결책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바로 조직 구조를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거였죠. 새로운 AI 책임자를 애플 소프트웨어의 절대 권력자죠. 크레이그 패더릭이 직속으로 들어가게 한 겁니다. 이건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AI와 소프트웨어 개발이 드디어 한 명의 리더 아래 통합된 거니까요. 이 개편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그동안 따로 놀면서 온갖 자분을 냈던 AI팀과 소프트웨어팀을 하나로 묶어서 그냥 한 사람이 한 방향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더 이상의 내부 다툼은 없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과연 애플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시리는 다시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플에게는 아주 강력한 성공 사례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애플 지도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엉망진창이라서 재앙술진이라는 말까지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대부분의 아이폰 사용자들이 그냥 애플 지도 쓰죠. 애플은 이렇게 한번 크게 실패한 걸 멋지게 살려낸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애플은 이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이 엄청난 AI 전쟁에서 과연 애플 지도의 성공 신화를 재현하며 독자적인 기술로 승부할 것인가? 아니면 자존심을 버리고 이미 앞서 나간 경쟁사의 손을 잡을 것인가? 앞으로 애플이 내릴 결정에 그들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